네, 먼저 이번 주 시장 흐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영구 대표께서 2월 증시는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 말씀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불기둥 섹터들 때문인데 이유는 그래요. 예전에는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기둥 섹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네. 어떠냐? 조선 쪽에서 한화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조선주들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급등을 했고 유리기판이나 로봇이나 AI 전력 쪽에서도 급등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럼 이제 이게 한 템포 넘어갔어요. 완전히 급등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가 급등을 해주면 우리 시장도 간다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제 이 다음 섹터는 무엇이 갈 거냐 이것만 중요하죠.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그것만 잘해준다면 다음 2월 중순 이후에도 또 3월에도 좋은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을 이끈 주체는 연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려 37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시장을 좀 길게 본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매수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허인남 대표님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기금의 행보가 그 말 그대로 거침이 없는 그런 흐름인데 기존 최장 기록이 이제 11년 기록을 이제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2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순매수 규모는 총 3조 1,292억 원인데 일평균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제 948억 원씩 이제 순매수를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기금은 보통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내 증시의 안정성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외국인은 아직은 좀 지속적인 이제 순매수의 추이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눌림목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까지 조금 다시 들어온다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태도는 아직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한 방향성, 뭐 매수를 강력하게 해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기대감에 그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연기금을 사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좀 대립되는 구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김진 대표님? 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네. 일단 과거의 경험상 보면 일단 기관들이 먼저 과매도 구간에서 이 과매도를 인식하고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가담해 주면서 수급이 좋아지고요.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선물, 옵션 등 이 파생 시장 쪽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롱 포지션을 서서히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러한 모습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후에 그 현물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하고 외국인의 포지션의 변화들을 볼 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증시 거래 대금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예, 개인들이 사실 많이 투자하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 이후에 거래 대금이 10조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거래일 그리고 이번 주에도 3거래일 이렇게 6거래일씩이나 10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지난 13일 같은 경우 약 6, 7개월 만에 17조를 돌파하는 등 이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요. 증시가 지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게 맞고요. 올 초 지금 지수 자체도 그렇고 시장이 추세 전환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거래 대금 증가는 국내 시장 전망을 매우 밝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네 분이 다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장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도 이제 3,000피 도달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거든요. 이동우 대표님, 뭐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발목을 잡힐 만한 변수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지금 조금 잊혀져 가는 부분은 연말에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인데 이게 이제 봄이나 이제 상반기 내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들을 좀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 대한 발길을 다시 돌릴 수 있다라는 점들이고 이제 불안한 점들은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인데 4월 달에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 해소 또는 우려에 대한 완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상반기 내로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그 우려를 씻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구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속도감까지 연기금이 지금 받쳐놓은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3,000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예측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분명 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 뭐 저항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구 대표님은 도달이 뭐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 보시는지요? 단실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예, 네. 제가 그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선마다 이렇게 그 저항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저항 라인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걸림돌이 될 겁니다. 즉 2,700도 될 거고 2,800도 될 거고 2,900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3,000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지금 2,700을 넘는 것 자체도 사실 힘겨운 사체예요. 근데 문제는 연기금이 그렇게 들어왔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700 넘고 2,800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문제는 초단기로 저기 2,900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시간을 네. 끌면서 갈 것이고 또 정치적인 해소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 환경은 좋아졌다. 물 들어올 때 노조라 그랬다고 이제 물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망치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일정으로 본다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 등이 있는데 뭐 굵직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소비 쪽 관련 지표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김진 대표님, 뭐 다음 주 이런 네. 지표와 일정이 있는 가운데 다음 주 흐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다음 주 시장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먼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26일이죠.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딥시크 쇼크가 과연 이 AI 칩 비용 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이 해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의 그 GPU 수요 자체는 그 AI 챗봇 개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부터의 이 대규모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모건 스탠리 등에 따르면 신형 그 블랙웰의 그 공급 효과가 실적에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기대 이상의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들 가운데서도 엔비디아에게 호실적이 나올 경우에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곧 시장 상승 효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또 28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죠. 네. 이 물가 지수는요, 당장 다음 주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 발표된 CPI 그리고 PPI에서 이 PCE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았었고요. 또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번에 그 CPI와 PPI 발표에 시장이 그 반응한 것을 토대로 보면은 다음 FOMC가 이제 3월 달에 열리거든요. 네. 3월 19일, 20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직전에 발표될 그 CPI하고 또 PPI가 발표가 되죠. 그 수치에 따라서 그때 가서야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그 4월 초까지 이 상호 관세가 유예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리해 보자면 당분간 시장은 뭐 어제와 같이 짧은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상승 과정이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요.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하고 또 유용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